마지막 커튼콜 연극처럼 살다간 배우 윤석화님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또 그렇게 쓰러져간 한 시대의 예술가, 그녀의 삶을 함께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한 배우의 마지막 길은 짧은 혼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엇갈린 비보,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진실. 한국연극배우협회의 성급한 발표와 정정,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이어진 실제 비보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마저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만들었죠. 그날의 완전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한국연극배우협회는 배우 윤석화 별세를 공식 발표했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7시 54분 협회는 확인 과정의 혼선으로 위중하지만 사망은 아니다라며 정정 발표와 함께 공식 사과를 했고 대중과 언론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전 9시 54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 비보가 사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연극배우협회는 사과문을 통해 별세 소식은 확인 과정에서의 혼선으로 발생했으며 유족분들과 배우님을 아끼는 팬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압도한 1세대 스타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신의 아그네스, 햄릿, 딸에게 보내는 편지 등 수많은 주요 작품을 통해 한국 연극계에 큰 족적을 남겼죠. 특히 1990년 동서식품 커피 광고에서 저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라는 이 한마디는 그녀를 연극계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선배 손숙, 박정자 배우와 함께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여성 배우로 자리매김했으며 연극 무대에 스타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선구자였습니다. 윤석화 배우는 무대 너머를 꿈꾼 개척자였습니다. 1995년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돌꽃 컴퍼니를 설립해 애니메이션 홍길동 95와 영국 로렌스 올리비에상을 수상한 뮤지컬 토페트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뮤지컬 토요일 밤의 열기를 연출하여 2004년 한국 뮤지컬 대상 연출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경영인으로서의 면모도 빛났습니다. 1999년 경영난에 처한 월간 객석을 인수해 발행인으로 활동했으며 2002년 소극장 정미소를 개관하여 17년간 실험적인 연극의 산실로 운영했습니다. 뮤지컬 선구자로서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 초연의 타이틀로를 맡고 아가씨와 건달들, 브로드웨이 42번가 등 여러 작품으로 한국 뮤지컬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녀의 예술가의 길은 수많은 찬사로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백상예술대상 사회수상을 비롯해 이해랑 연극상, 동아연극상, 서울연극제 여자연기상, 한국뮤지컬대상 연출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2009년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2005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4번의 백상예술대상 연기상을 포함해 그녀의 이름 앞에는 대한민국 연극 뮤지컬계의 거의 모든 상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녀의 연기와 열정은 당대 최고의 예술적 성취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예고 없이 찾아온 인생의 산막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은 2022년 8월 연극 햄릿 공연을 마친 후 영국 출장지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에서 발견된 지름 6cm의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서울로 긴급 이송된 후 20시간이 넘는 치열했던 대수술이 진행되었죠. 채널어 인터뷰 중 그녀는 20시간 넘는 마취 때문에 호흡을 위해 식도에 기구를 넣는 과정에서 앞니가 다 나가버렸어요. 사람이 아니었죠 라고 당시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힘든 투병 중에도 그녀는 일주일을 살아도 나답게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괴성을 지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삶이 아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그냥 나답게 살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실컷 보고 싶다고 말했죠. 그녀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대신 자연요법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윤석화다운 삶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께서 암 선고 후 20년을 더 사셨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난 내 할 일을 하고 죽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그런 엄마의 기질을 조금 닮은 것 같아요라며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꺼지지 않은 무대의 불꽃은 그녀의 마지막 인사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 연극 토카타에 5분간 우정 출연하며 무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관객들에게 저는 앞만 빼면 건강하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생각하는 무대는 가장 진실된 땅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살아있는 호흡, 그 정직한 호흡이 저를 살게 해주는 힘인 것 같아요라며 무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으로 아이들을 낳고 사랑으로 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엑스포츠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은 DNA가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랑의 씨를 뿌리고 걸음을 주고 비도 내리고 햇빛도 있어야 크는 게 생명이죠라고 말하며 입양에 대한 깊은 철학을 전했습니다. 2003년 아들 수민, 2007년 딸 수아를 공개 입양했으며 입양 문화 개선을 위해 꾸준히 자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고서는 삶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며 두 자녀가 외로웠던 시간을 견디게 해준 보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위대한 예술가로서 찬사를 받았지만 그녀의 삶에는 대중의 엄격한 잣대와 논란도 함께했습니다. 첫째, 2007년 불거진 학력 위조 논란입니다. 이화여대 중퇴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입학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은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얼떨결에 시작된 것을 바로잡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고 고백하며 오랫동안 마음의 짐이었음을 토로했습니다. 둘째, 2013년 조세회 피처 페이퍼 컴퍼니 논란입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에 의해 남편 김석기 전 대표와 함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이름을 올렸을 뿐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스타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이자 한 인간의 복잡한 여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기록입니다. 그녀가 남긴 지워지지 않을 발자취는 여러 방면에서 빛납니다. 그녀는 연극계에 스타의 개념을 도입하고 대중과 무대의 거리를 좁힌 무대의 개척자였습니다. 제작, 연출, 극장 및 잡지 운영을 통해 공연 예술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든 예술계의 경영인이었으며 혈연을 넘어선 가족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며 입양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 사랑의 실천가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대를 놓지 않았던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마무리한 강인한 불굴의 예술혼을 지녔습니다. 그녀가 기억되고 싶었던 단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2023년 11월 채널O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배우. 그녀가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진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만큼은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누군가가 기억해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석화, 1956년 1월 16일에 태어나 2025년 12월 19일 영면했습니다. 별 무대에 잠들다.